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의 형태로 생명과학원 복습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난번처럼 좋은 마이크는 아닌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성능이 나쁘지 않은 마이크를 들고 와봤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런 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만지는 소리도 진짜 ASMR 찍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물소리도 잘 들어가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복습하러 왔으니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중간 들리는 종료 소리는 제가 학습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가보죠. 먼저 우리 수학여행 때도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에 쭉 다시 한 번 더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ASMR 버전도 한번 찍고 그냥 일반 버전도 기회가 된다면 찍어볼게요. 일단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였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번째, 물질대사. 물질대사의 세 가지 키워드, 동화와 이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합성과 분해. 두 번째로는 에너지 출입, 마지막으로 효소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었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한 종류로서 체내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체내의 조건을 정상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항상성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생과 생장, 키워드는 세포 분열.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키워드는 뭐였죠? 적합이었죠. 적합. 오케이, 넘어가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생명과학은 크게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귀납적인 방법은 관찰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죠?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연역적인 방법만 보겠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은 우선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은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답이 되겠죠. 추측.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대조 실험을 하게 되는데, 대조 실험에서 두 가지의 집단을 설정하죠. 인위적으로 실험균을 변화시키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균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대조군이 있더라. 일단 변인이 있었죠.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이 독립변인, 수많은 원인들이 다 독립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설로 채택한,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했던 그 가설에 설정한 변인을 조작변인, 그 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인들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변인이라고 하자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바꾼 것 때문에 바뀌는 결과가 바로 종속변인이었죠. 넘어가죠. 벌써 두 번째 학습지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구나.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과 무생물적인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죠. 생물적인 특성으로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수초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적응과 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생물의
생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와 이화가 있었고, 이건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다. 그죠? 동화는 작고 단순한 물질이 모여서 크고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고요. 이화는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 이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었죠. 둘 다 효소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ATP죠. ATP. ATP는 P가 3개, 트리플이고, 이 P가 인산기가 3개인 ATP를 사용할 때는 인산기 2개인 ADP로 분해하면 무기인산과 ADP가 나오더라. 그 과정에서 이화 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ATP를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들고 오느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이었습니다. 세포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하죠.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와 무기인산을 합쳐서 ATP를 만들더라. 이 영양소를 분해하다가 보면 노폐물들이 나오더라. 그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셋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있더라.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산화탄소랑 물은 호흡계로, 물과 요소는 배설계로 방출된다. 그래서 소화계와 순환계와 호흡계와 배설계가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더라.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를 흡수하죠. 분해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화계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간이랑 이자는 소화계에 속한다 라는 거였고요. 호흡계는 기체교환. 기체교환에서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확산으로 기체를 교환하더라. 순환계는 운반이었죠. 우리가 이미 호르몬을 배웠으니까 호르몬도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배설계는 노폐물을 제어했죠. 넘어가죠. 물질 대사와 질병입니다. 제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정도는 좀 기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있는데, 키워드는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기초대사량이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물을 좀 먹을게요. 이 부분은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그냥 재밌었고 싶어서요. 저 ASMR 좀 자주 듣거든요. 저는 그 병 뚜껑 닫고 이러는 게 좋더라고요. 좋네요. 신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청각이죠? 청각신경을 한번 자극해봤습니다. 뉴런입니다. 뉴런은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고요. 가지돌기에는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고,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소포가 있어서 그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일단 마리집이 있어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둘 중에 누가 빠르죠? 그렇죠. 마리집 신경. 마리집 신경은 도약 전도를 하니까 빠르더라.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과 연합뉴런. 감각뉴런의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한쪽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했고요. 운동뉴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습.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시작해서 중추신경계에서 끝이 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감각뉴런의 또 다른 이름은 고심성 뉴런, 운동뉴런의 또 다른 이름은 원심성 뉴런,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분탈제, 이거는 표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분탈제, 뭐 표를 제가 또 막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선 설정해야 될 게 있죠.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많다? 밖이 많다. 칼륨은 항상 어디가 많다? 안이 많다. 분극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 일하고 있고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닫혀 있죠. 그래서 ATP를 이용한 움직임 바퀴는 없더라.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그 다음에 탈분극 때 나트륨 칼륨 펌프 계속 일하고요. 나트륨 통로 열렸죠. 그 나트륨도 우다다 들어올 거고요. 재분극 때는 물론 나트륨 칼륨 펌프 계속 일하고요. 칼륨 통로 열리면 칼륨 우다다 나가겠죠. 그 다음 뭐 막투가더 변화 그래프 도 있었죠. 먼저 올라가는 게 나트륨이었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칼륨이더라. 넘어가죠.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사실 그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죠? 패스. 전달은 좀 설명해야 되죠. 전달의 방향성에 대해서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수소포가 있고 가시돌기 말단에만 수용체가 있어서 방향이 한 방향으로 밖에는 전달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야 되겠죠. 넘어가자. 여기 작게 말하니까 더 목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 뇌부터 하죠. 대뇌. 겉이 지네요? 아니 지네요? 겉이 지나더라. 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니까. 손의 기능이 뭐죠? 손의 기능은 균형, 몸의 균형. 간내, 항상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항상성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시상하부. 좋습니다. 중간에는 뭐랑 관련되어 있죠? 눈. 좋아요. 연수는 소화, 순환, 호흡. 두 번째 중추입니다. 척수죠. 척수는 겉이 지네요? 아니 지네요? 아니 지나죠. 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뉴런은, 그 구심성 뉴런은 뭘 통해서 들어가요? 후근을 통해서. 운동뉴런, 원심성 뉴런은 전근을 통해서 나오더라. 운전하면 후딱함.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 척수에서의 반사, 회피 반사랑 무릎 반사.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죠?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연수 반사랑 중간내 반사가 있는데, 중간내는 눈, 연수는 소화, 순환, 호흡. 그거 안 했다. 그죠? 뇌줄기. 중간내, 내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다. 넘어가죠.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체성신경계는 중추로부터 반응기까지 한 개로, 자율신경계는 중추로부터 반응기까지 두 개로. 그런 차이가 있었죠. 교감과 부교감, 교감, 부교감. 교감은 앞뒤가 달랐죠. 앞에서는 아세틸콜린, 뒤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은 앞뒤가 똑같고요. 교감은 뒤끝이 길었죠. 그리고 교감은 고집쟁이야. 척수에서만 나옵니다.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나오면 방광으로, 중간내에서 나오면 눈으로, 나머지는 연수에서 나오더라. 교감은 심장을 빠르게, 부교감은 느리게. 교감은 동공을 크게, 부교감은 동공을 작게. 교감은 방광을 크게, 부교감은 방광을 작게. 끝. 넘어갔죠? 근육입니다. 근육도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짧게. 다만 A대가 어둡고 I대가 밝다. H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고
AD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꼭 ID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더라. 이 정도는 말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근수축 시의 각 영역의 길이 변화. 이것도 말로 할 수 있겠다. 전체의 길이가 플러스 EX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 기억, 니은, 디귿, 그죠? 기억은 플러스 X, 니은은 마이너스 X, 디귿은 플러스 EX만큼 변하더라. 넘어가죠.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이 클릭하는 소리도 되게 좋다, 그죠?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이제 특징이 두 가지였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과 타겟 표적세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항상성, 대표적인 방법이 음성 피드백. 우리가 트리플 T 형제, TRH, TSH가 많으면 티록신이 많아지죠. 티록신이 많아지면 TRH, TSH 억제되고요. 반대로 티록신이 적어지면 TRH, TSH는 많아지더라. 혈당 조절입니다. 그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베타세포랑 알파세포 있었죠. 제가 이거 1배 우 뽀글뽀글 포 했던 거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인슐린은 혈당과 비례했고요. 글루카곤은 혈당과 반비례했죠. 체온 조절도 어렵지 않죠. 추울 때 열 발생량 증가시키죠.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빵빵. 열 발산량을 감소시킵니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죠. 일단 고온 자극 더울 때는요, 티록신 줄이고요. 열 발산량은 상승시키죠.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요. 교감신경을 통해서. 근육 떨림이나 땀 분비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산투압 조절입니다. 벌써 마지막 학습지예요. 항인 호르몬이죠. 항인 호르몬의 기능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ADH가 많아지면 수분 재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감소하죠. 오줌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고요. 전체 수분량, 그 혈액량은 ADH가 많아지면 혈액량은 증가하고요. 혈액에 물이 들어오니까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제가 5,3 혈량을 기억하자고 했죠. ADH가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과 혈액량 증가하고요. ADH가 감소하면 오줌 삼투압과 혈액량도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거 우리 그래프 혈중 ADH 농도랑 비례하는 거, 니은이 오줌 삼투압이었죠. 기억이 오줌 생성량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었죠. 기억과 니은. 이거는 ADH가 Y축에 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H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과 양이 바뀝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장 삼투압과 혈액량 때문에 ADH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이 커지니까 ADH가 줄어듭니다. 그죠? 반대로 니은이 커지니까 ADH가 커지죠. 기억이 바로 혈액량,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커지면 ADH가 커져요. 왜요? ADH가 커지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질 거니까. 혈액량이 커지면 ADH가 줄어듭니다. 왜요? ADH가 줄어들어야 혈액량이 더 이상 늘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 해서 복습이 끝났습니다. 고생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태핑.
고생 많았습니다.